59명이 숨지고 520명 넘게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호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의 범인은 전과가 없는 부유한 은퇴자였습니다. 미 전역에선 희생자를 기리는 애도와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총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주요 고속도로는 아침부터 위성 차량에 몰리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오후 들어 정체가 풀리기 시작했는데 저녁 8시쯤 해소될 걸로 예상됐습니다. 한국 스포츠계의 거목인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부위원장이 노환으로 타계했습니다. SBS가 국회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개헌 찬성이 67.9%로 나타났습니다. 헌법 정신에 5.18과 촛불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천절이자 추석을 하루 앞둔 10월 3일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 관광지인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피로 물들인 총기 참사의 사상자가 6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범인은 별다른 전과도 정신병력도 없는 부유한 60대 은퇴자로 알려졌습니다. 정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제의 콘서트장이 순식간에 사륙 현장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숨을 곳이 있으면 다행. 피할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총탄이 비켜가기만 빌었습니다. And we ran. And I still wasn't even sure if it was actually bullets until one of the times we paused, our friend was like, the guy next to us got shot.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에 지금까지 59명이 숨지고 520명 넘게 다쳤습니다. 한국인 사상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행객 8명이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범인 패덕의 객실과 집에서 40여 정의 총기와 무더기 탄약, 그리고 폭발 물질까지 찾아냈습니다. 회계사 출신의 수십억대 재산가인 패덕은 냉담한 성격의 도박을 좋아하지만 별다른 전과도 정신병력도 없습니다. He was a wealthy guy and he liked to play video poker. He went on cruises. 패덕의 아버지가 FBI의 지명 수배를 받던 은행 강도였지만 범행에 영향을 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IS가 범인이 이슬람교로 개종했다고 주장했지만 미 수사당국은 단독 범행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정규진입니다. 범인은 총기를 자동화기로 개조하고 또 거치대까지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 호텔 32층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계속된 무차별 고공 사격에 인명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강 기자가 참사 당시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총소리가 사람들 머리 위에서 들립니다. 일부는 놀라 대피했지만 상당수는 그냥 바닥에 엎드립니다.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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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one after the other. And we were laying down on the floor. I didn't know to get up, to run, to stay, to duck. 범인이 총을 발사한 호텔은 콘서트장에서 직선거리로 3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약 120m 높이 32층에서 대각선으로 320m 정도 떨어진 콘서트장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겁니다. 빗발치듯 총탄이 하늘에서 쏟아지자 어디로 달아날지 몰라 우왕좌왕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게다가 범인은 짧은 시간에 많은 총탄을 쏘기 위해 총기를 자동화기로 개조했습니다. 객실 안에서도 장소를 바꿔가며 총을 쐈고 거치대까지 이용해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고층 호텔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것도 피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기동대가 수많은 객실을 수색하는 동안 범인은 그만큼 시간을 벌었습니다. We need to pop this and see if we get any type of response from this guy to see if he's in here or if he actually moved out somewhere else. 결국 참사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아래층 숙박객 신고로 숨진 범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6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만 하루가 지났지만 현장에는 아직도 당시의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년 내내 전 세계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라스베이거스엔 침묵과 슬픔만이 가득합니다. 이 소식은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정준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참극이 일어난 야외 콘서트장에서는 이른 아침까지 밤새 시신 수습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차량 진입을 통제하면서 사고 현장 주변 도로는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관광객들만 335 찾을 뿐 사고 현장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Odd feeling in Vegas right now. It's very, very quiet. It's uncomfortable. It makes, you don't get to enjoy the regular things just going to, a concert.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 현장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황금색 건물이 총격범이 있던 만달레이 베이 호텔입니다. 범인은 이 호텔 32층 객실에서 총을 쐈는데 호텔 바깥으로 총을 쏘기 위해 깨트린 유리창이 아직까지 그대로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로 늘 북적이던 라스베이거스 중심부도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It's almost like a ghost town. Vegas is always so crowded with people. It's always so alive, and this morning it's not. It's empty, it's quiet. 추석 연휴를 맞아 이곳을 찾은 한국인들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해가지고 되게 놀랐고 어제 호텔에서 거의 안 나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켠에선 부상자 치료를 위한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가며 헌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미국 전역에선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이번에야말로 이 총기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참사 이튿날 백악관과 의회, 뉴욕 증권거래소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고 주요 건물엔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Murdered more than 50 people and wounded hundreds more. It was an act of pure evil. 시민들은 촛불을 밝히며 슬픔을 나눴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은 불을 끈 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번 참사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We can't sit back and do nothing while hundreds of our fellow Americans are shot in one night simply because they went out to hear a music concert.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총소리에 놀라 사람들이 대피했는데 만약 범인에게 소음기가 있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There's a time and place for a political debate, but now is the time to unite as a country. 지난 4월 전미 총기협회에서 무기소지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참사 뒤에도 총기 규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해상에서 낚싯배가 뒤집어지면서 일가족 5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어른들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4살 된 아들이 숨지고 1살 배기 딸은 중대에 빠졌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뒤집힌 배 주변으로 파도가 거세게 몰아칩니다. 해경 잠수사가 필사적으로 물에 빠진 아기를 구조합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포구 앞 해상에서 낚싯배가 갑자기 전복돼 배에 타고 있던 40살 허모 씨 등 일가족 5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은 해경과 119 구조대는 이들을 모두 끌어올려 병원으로 옮겼지만 뱃머리 아래쪽에 빠져있던 4살 된 아들은 뒤늦게 발견돼 결국 숨졌습니다. 1살짜리 딸도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나이는 아예 안 보여가지고 확인하기 찾아낸 거예요. 경찰은 낚시 중 갑자기 배가 뒤집혔다는 허 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에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의 한 군인 아파트 앞 도로에서 27살 안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안 씨와 함께 타 있던 35살 이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군인 신분인 안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헌병대에 안 씨를 인계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내일이 추석입니다. 긴 연휴 속 명절이어서 고향 가는 길에 한결 여유가 있었죠. 귀성길 설렘과 만남의 순간들을 김기태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섬마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
선물 꾸러미를 들고 여객선에 오릅니다. 수레에 실은 선물만큼 그리운 마음도 한가득입니다. 궂은 날씨 탓에 오늘은 배를 못 탄 귀성객도 있습니다. 서해 먼바다의 높은 파도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일부 섬들은 뱃길이 막혔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마당에 모여 정성스레 음식을 만듭니다. 손자들의 재롱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웃음꽃을 피웁니다. 버스터미널은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출발 시간을 놓칠세라 황급히 뛰어가기도 하고 떠나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이 아쉬움 속에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바쁜 자식을 배려해 서울로 올라오신 부모님. 양손엔 자식 먹일 음식들이 한가득입니다. 얼굴엔 고단함 대신 미소가 가득합니다. 아들네 집 오이 좋지 뭐야. 기지떡, 수능 기지떡하고 뭐 땅콩하고 여러 가지 가져왔어요. 긴 연휴 속 명절을 맞아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도 여유와 풍성함이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 담소 나누는 집이 많을 텐데요. 반가운 얼굴 마주하고도 무심코 꺼낸 말 때문에 서로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조심하면 될까요? 올해 추석엔 이 말만은 듣고 싶지 않다. 원종진 기자가 열린 마이크에서 들어봤습니다. 추석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형님들이 장 보러 가자 이런 말도 별로 안 좋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물가도 비싸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20대 대학생과 취준생들은 역시 미래에 대한 질문이 부담스럽다고 얘기합니다. 너 요즘 뭐 하고 싶니? 그냥 관심 있는 게 뭐니? 저도 아직 확신이 안 찬 상태인데 다들 주변에서 너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는. 취업 면접 보고 왔어요. 저는 취업 언제 할 거냐고 요즘 뭐 하고 있냐고 물을 때가 제일 듣기가 싫어요. 왜 어떤 부분에서 제일 좋은데요? 아직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난감해요. 취업 관문을 뚫은 30대 직장인은 어떨까? 부모님께서 이제 결혼은 언제 하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그게 좀 부담이, 결혼 준비에 대한 뭐 집이나 이런 걱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결혼을 한 뒤에도 부담스러운 질문이 없는 건 아닙니다. 2세 소식은 없니? 뭐 좋은 소식은 없니? 빨리 나서 키우고 싶긴 한데 그래도 아직 계획은 좀 있는지라서.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무심코 던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막 가슴이 타요. 혼자 자는 모습을 보면, 누워서 혼자 자는 모습을 보면은. 이번 추석 명절엔 걱정 어린 물음보다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먼저 건네는 건 어떨까요? 저 믿어주세요. 걱정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원 가고. 엄마 아빠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니까 나는 늘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는 것 같아. 엄마 아빠 나 취업 빨리 할게. 부담 주지 말아줘. SBS 원종진입니다. 낮에 막바지 귀성 차량들로 꽉 막혔던 고속도로는 대부분 정체가 풀린 상황입니다.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관진 기자. 네,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제속도를 낼 수 있습니까? 네, 오후까지 막혔던 고속도로는 지금은 정체가 거의 풀린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서울요금소 부근만 해도 차들이 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오후까지 답답했습니다. 낮 12시를 전후로 해서 정체가 상당히 심했는데요. 지금은 북천안 나들목에서 천안분기점 구간 정도만 정체가 남아있고 나머지 구간은 크게 막히지 않습니다. 요금소를 기준으로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30분, 대전까지 1시간 30분, 광주까지 3시간 10분, 강릉까지는 2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CCTV 화면 보시겠습니다. 하루 종일 막혀있던 경부고속도로 오산 부근입니다. 도로에 차량은 많아도 양방향 모두 소통은 좋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입니다. 정체가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곳인데 지금은 차량 흐름이 원활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극경 차량이 늘면서 상행선이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요금이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SBS 김관진입니다.
추석을 맞아 SBS가 국회와 함께 개헌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치권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지난 30년 동안 그대로였던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요? 먼저 개헌 찬성은 67.9%로 나타났습니다. 또 7공화국 헌법 정신엔 5.18과 촛불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연속보도 첫 순서, 먼저 최선호 기자입니다. 먼저 개헌에 대한 찬반을 물었습니다. 찬성 67.9%, 응답자의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반대 14.8%, 모름 무응답은 17.3%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반영한 기본권 확대가 43.1%, 이어 직접민주주의 확대 29.3%, 대통령 권한 분산과 견제 15% 순이었습니다. 제7공화국 헌법에 어떤 시대 정신을 추가로 반영할지, 또 강화해야 할 기본권은 무엇인지 두 가지씩 선택해달라고 물었습니다. 기본권 항목에선 안전권 55.2%, 생명권 39.2%, 환경권 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할 시대 정신으로는 5.18 민주화 운동이 59.6%, 지난해 촛불 정신이 41.3%, 87년 6월 민주항쟁 27.7% 순으로 꼽았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요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이 단순히 대통령 바꾸자 이 수준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요구였다고 생각을 해요. 수도 규정을 새로 만들어 청와대와 국회에 세종시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높았습니다. 또 전면 개헌 30.7%, 합의된 것만 개정하자는 의견이 65%로 응답자들은 합의를 중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휴 직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최선호입니다. 네, 요즘 차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시끄럽다고 경고음을 꺼주는 장치를 차에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장치가 판매 중지 권고를 받았는데도 계속 팔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판매점. 차량 안전벨트에 경고음을 끌 수 있는 장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뽑아놓으면 소리가 안 나는데 이제 경찰가 오면 딱 뽑아야 돼. 뽑는 거고. 원래 벨트가 꽂혀야 하는 자리에 이렇게 특수 제작된 클립을 꽂으면 경고음을 끌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가 시속 10km 이상 달릴 때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이 30초 이상 울리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장치를 제거하고 운전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짧은 거리를 갈 때나 주차를 할 때 혹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경고음을 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월 13개 온라인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유통 판매 중지를 권고했지만 6개 사업자는 아직도 이 장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고음 차단 클립을 제조하는 행위에는 적용할 수 있는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착용했을 때보다 평균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불감증을 조장하는 상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긴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터에 나가야 하는 사람들의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는 밥 먹을 때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마음도 허전한데 그 속을 달랠 식당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황금 연휴에도 출근한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해결하려고 식당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곳보다 닫은 곳이 더 많습니다. 지금 계속 식당을 찾아다니고 있긴 한데 닫혀있는 데들이 많아서 지금 동료들하고 얼른 식당 찾아서 밥 먹으려고 하고요.
1시간 동안의 점심시간, 이곳저곳 다니며 문을 연 식당을 찾거나 배달 음식점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인데 한 20분 동안 돌아다닌 것 같아요. 결국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냥 대충 때웠어요. 평소에 있던 식당들이 좀 문을 다 닫으니까 배달을 시켜 먹거나 뭐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찾아든가 그렇게 해결합니다. 노량진 학원가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연휴를 보내기로 한 취업준비생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평소 자주 먹던 컵밥집도 이번 연휴엔 문을 닫은 곳이 많습니다. 그나마 영업하는 곳엔 긴 줄이 늘어서 한참 기다립니다. 아예 며칠째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찬 같은 걸 주로 사 먹는데 반찬 가게가 연휴라고 거의 연휴 내내 쉬어서 편의점에서 끝나면 먹거나. 유난히 긴 연휴에 일을 계속하거나 혼자 지내야 하는 사람들의 끼니 때우기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됐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하늘 보기 참 좋은 요즘, 도심 건물 옥상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저 안 쓰는 물건 쌓아두는 공간과 어떻게 다를까요?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컴한 건물들 사이로 옥상 위 텐트가 은은한 불빛을 냅니다. 옥상에서 즐기는 이른바 옥상 글램핑입니다. 준비해온 재료를 숯불에 구워 먹고 영화의 게임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만의 공간으로 글램핑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 도시 아닌데 이색적인 느낌이 들어서 와, 자주 오자 이런데 좋은 것 같아 되게. 창고로 쓰이거나 방치됐던 옥상이 쏠쏠한 소득원이 됐습니다. 옥상은 이제 플러스 공간인 거죠, 저희한테는. 백화점 옥상은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책도 읽을 수 있게 꾸몄습니다. 아이가 백화점만 들어오면 약간 답답해하거든요. 맑은 하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어서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서울시도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옥상을 개방했는데요. 이곳 서울도서관을 포함해 총 5곳입니다. 옥상 축제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만화책 300권을 갖춘 만화방에 요가나 댄스 수업, 버스킹 공연까지 펼칠 수 있는 멀티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하늘도 바라보고 또 바람도 느껴보고 조금 더 자연과 가까워지는 면에서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유휴 공간에 불과했던 옥상이 색다른 즐거움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순위는 정규리그 마지막 날 모두 확정됐습니다. 기아가 8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시리즈에 직행했고 롯데가 극적으로 3위가 됐습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흔들리던 선두 기아가 공수에서 집중력을 되찾으며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3회 이명기의 선제 2점 홈런과 5회 나지완의 투런포로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습니다. 어제 실책 2개를 범했던 김선빈이 눈부신 호수비로 힘을 보탠 가운데 선발 헥터는 7회까지 2실점으로 막아 시즌 20승을 달성했습니다. 기아는 10대2로 KT를 꺾고 8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하며 한국 시리즈에 직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시리즈에 10번 진출해 모두 우승을 차지했던 기아는 11번째 정상을 노립니다. 두산은 SK에 역전패해 2경기차 2위로 정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롯데는 LG를 극적으로 꺾고 3위에 오르며 준 플레이오프에 직행했습니다. 2대2로 맞선 7회 스퀴즈 번트와 폭투로 2점을 뽑아 4대2로 이겼습니다. 공동 3위였던 NC는 한화와 비기면서 마지막 날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4개 구장 관중석이 가득 차며 정규리그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운 2017년 프로야구는 이틀 뒤 NC와 SK의 와일드카드를 시작으로 가을 잔치에서 열기를 이어갑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이승엽 선수는 떠나는 순간까지 국민 타자다웠습니다. 23년의 프로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연타석 홈런을 쏘아 올리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선수로서 맞은 마지막 날, 이승엽은 만감이 교차한 듯 미소를 지으며 홈구장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출근길 좀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지렸습니다. 대구구장 24,000석이 일찌감치 매진된 가운데 경기 시작 5시간 전부터 팬들이 몰렸습니다. 아내 이송정 씨의 식으로 막을 올린 은퇴 경기에서 삼성 선수들은 모두 이승엽의 등번호 36번을 달고 전설의 마지막 경기를 기념했습니다. 이별의 아쉬움을 털어내는 듯 이승엽의 방망이는 호쾌하게 돌아갔습니다. 1회 첫 타석에서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터뜨렸고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같은 곳으로 다시 솔로 아치를 그려 대구구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타석에서는 관중 모두가 일어나 이승엽을 연호했습니다. 이승엽은 잠시 후 공식 은퇴식을 갖고 현역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2003년 아시아 홈런 신기록과 지난 23년 동안 한일 통산 600 홈런의 금자탑을 쌓은 이승엽은 한국 야구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각종 국제무대에서 한국 야구의 위상을 끌어올린 그의 한 방 한 방은 전설의 명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홈런포를 장식하며 선수 생활을 화려하게 마감한 이승엽은 자신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야구는 제 인생이고 제 보물입니다. 대한민국 야구를 위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는 정말 제 사랑입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오는 토요일에 러시아와 평가전을 치르는 축구대표팀이 결전지 모스크바에 입성했습니다. 태극전사들의 표정이 보름달처럼 밝네요. 올 추석은 환한 보름달을 보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중부와 일부 전북 지방으로만 구름 사이로 간간히 달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 기준으로 달이 뜨는 시각은 저녁 5시 34분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인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아침에 성묘 가신다면 옷차림을 든든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안개가 강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지방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 지역은 낮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고 남부지방 대구와 전주의 낮 기온 2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목요일 다시 남쪽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금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가 그치고 주말에는 다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평소 홈런을 쳐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그라운드를 돌았습니다. 자신에게 홈런 맞은 투수가 행여 기죽거나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랬다고 합니다. 최고의 자리에서도 늘 겸손과 배려를 잊지 않았던 국민 타자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오늘 8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